이 영상은 반석전자에서 노트북을 대여받아 제작하였으며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이나 리뷰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리전 5i 프로 대인기 게이밍 노트북 리전 5 프로의 인텔 버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석전자에서 이 노트북 리뷰 요청, 솔직히 말하면 처음은 광고 요청이었는데 여튼 처음 들어왔을 때 되게 의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수급 문제가 아직도 끝낼 기미가 안 보여서 인기 있는 노트북은 금방 재고가 동나고 나잖아요. 그래서 리전 5i 프로 정도면 딱히 홍보를 안 해도 재고 터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거 역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꼬였나요? 그리고 이제 스펙을 쭉 보는데 다른 건 다 비슷한데 AMD 리전 5 프로에 비해서 인텔이 한 가지 큰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바로 가격이 정가 차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텔 버전이 15만원, 20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리전 5i 프로가 그만큼 비싼 값을 하는지가 리뷰의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유튜브 숏 영상으로도 올렸는데 이 노트북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는 놀랍게도 디자인입니다. 아니 이 노트북이 여전히 육중하고 두꺼운 게이밍 노트북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화이트 색상 리전 5 프로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리전 시리즈가 원래도 뭐 개인적으로 못생긴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흰색 도색이 생각보다 싸구려 같지 않고 전에 리뷰했던 요가 슬림 카본 같은 느낌으로 고급진 느낌이었고 후면과 측면 그리고 하판에는 연한 회색으로 투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전 5 프로에서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했던 이 상판의 벤츠 무늬는 흰 바탕에 하늘색 불이 들어오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게이밍 노트북 티를 팍팍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키보드 백라이트도 하늘색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 색상은 변경 불가능하고 단색이지만 예쁘니까 괜찮습니다. 다만 백라이트의 균일도는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재질은 리전 5 프로와 동일하게 상판과 하판은 메탈, 키보드 덱은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흰 도색 때문에 상하판도 전반적으로 약간 플라스틱 느낌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리고 노트북 두께는 상당히 두껍고 2.6kg 이상의 묵직한 무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이밍 노트북이구나 하는 걸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이게 무게가 2.3kg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던 곳이 있던데 그거 오기입니다. AMD 리전 5 프로 마찬가지로 2.6kg이 맞아요. 그리고 다른 리뷰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이 엄청난 크기의 300W 벽돌 어댑터 역시 휴대성에 큰 악영향을 끼치죠. 포트 구성은 좋습니다. 다른 리전 시리즈처럼 대부분의 포트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고 유선 램 포트, 썬더볼트 4, USB-A 3개, HDMI 2.1 전원 어댑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에는 USB-A와 웹캠 오프 버튼이 있고 좌측면에는 썬더볼트 4 포트가 한 개 더 있고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썬더볼트 4 포트가 두 개 있다는 점이 역시 인텔 CPU를 사용한 장점이 되겠죠. 그럼 내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확인했던 AMD 리전 5 프로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프로세서와 전원부가 거의 다 덮여 있고 램과 SSD, 랜 카드는 추가적인 부품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 전부 교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램을 확인해봤는데 하이닉스 제조의 원랭크 곱하기 16램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램 종류에 따라서 노트북 성능이 변할 수 있는데 요즘 게이밍 노트북에 안 좋은 램을 넣어준 경우가 많아서 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안 좋은 램의 일종입니다. 제로드테크나 라이너스 테크팁스 같은 채널에서 테스트했을 때 원램 곱하기 8램에 비해서 원램 곱하기 16램을 사용했을 때 벤치마크나 게임에 따라 꽤 큰 성능 저하가 있을 수 있다고 결론을 냈거든요. 다만 전 여기 기본적으로 설치된 램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받은 노트북을 램을 바꿔서까지 테스트할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서요 지금. 디스플레이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리전 5 프로와 리전 7과 동일하게 16대 CPU에 16인치 QHD 165Hz sRGB 98 프로 500니트 이상의 최대 밝기에 논글리어 디스플레이고 크기와 밝기, 화질, 주사율 전부 매우 우수합니다. 게임, 작업, 컨텐츠 소비 어떤 일에도 사용하기 좋을 겁니다. 리전 5i 프로의 내장 스피커는 리전 5 프로와 동일합니다. 나쁜 건 아닌데 결코 좋지도 않습니다. 리전 7 같은 상위 모델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죠. 다만 게이밍 노트북은 헤드폰이나 외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키보드도 나쁘진 않은데 키의 반발력이 제가 좋아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레노버의 상위 노트북 라인업 키보드에 느낄 수 있는 쫄깃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건 좀 없습니다. 그래도 방향키 큼직큼직한 건 마음에 듭니다. 터치패드는 유리 코팅은 아니고 약간 뻑뻑한 표면의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터치패드가 상당히 왼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 빼고는 평범합니다. 다음으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 i7 11800H 그리고 130W의 TGP를 가진 RTX 3060 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리전 5i 프로는 바이오스에서 손쉽게 그래픽카드 오버클릭이 가능하고 또 CPU의 언더볼팅 없이 가능한 모델이지만 성능 테스트 자체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 극한 성능 모드 그리고 옵티머스 기능을 끈 상태로 테스트했습니다. 옵티머스 모드는 레노버 벤티 설정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재부팅을 통해 손쉽게 끄고 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CPU 성능을 보겠습니다. i7 11800H는 이전에 다른 노트북에서 테스트한 적 있는 CPU죠. 시네빈치 R13에서 CPU 최대 전력 99W, 최고 온도 94도가 찍히고 유지 전력은 79W에 유지 온도는 84도 정도가 찍힙니다. 온도는 높지만 예전에 테스트했던 GP66보다도 더 높은 전력을 유지 가능했으며 점수는 싱글 1516, 멀티 13262점입니다. 긱벤치 5 테스트에서는 싱글 1565, 멀티 8331점, 블렌더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3분 8초가 소요되어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를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2분 36초가 걸렸습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해서 아주 큰 차이는 없네요.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 0.95에서는 총점 808점으로 테스트했던 다른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슷하거나 좀 낮은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그래픽 성능입니다. RTX 3060이 달린 노트북은 제가 여러 개 테스트해봤지만 리전 5 프로처럼 TGP,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더 높은 3060 모델은 처음 사용해봅니다. 게다가 바이오스에 진입하면 아주 간편하게 오버클럭할 수 있기에 아마 이게 3060 중에서는 최고의 그래픽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3D마크 점수를 보면 다이렉트 11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약 22,000점, 피직스 약 25,000점이 나와서 다른 RTX 3060 노트북들보다 더 높은 그래픽 점수를 보였으나 제가 기대한 것만큼 큰 점수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고 타임스파에서도 그래픽 8685, CPU 9810점으로 100W 이하 전력의 3060 점수와 비교해서 조금 더 높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실제 게임 성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해상도인 2660x1600 그리고 풀 HD 해상도 양쪽에서 게임 프레임을 각각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레드 데드 리덴션 2입니다. 이전에 테스트했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맞추고 내장 그래픽 벤치마크 돌렸을 때 QHD 플러스 해상도 평균 50점이 최소 프레임 35프레임이 나와서 전력이 더 낮은 3060 노트북과 비교해서 별로 더 좋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으며 FHD 해상도 기준으로도 제피러스 시리즈의 프레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훈련장 최상업 기준으로 QHD 플러스 평균 98, 1%로 87프레임으로 다른 3060 노트북들보다 살짝 더 높은 프레임이 나왔고 풀 HD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3070에 비하면 차이나게 떨어지죠. GTA5는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 상신에서 프레임 측정하였을 때 QHD 플러스 평균 67, 1%로 평균 47프레임으로 여기선 또 제피러스 3060 모델들과 프레임이 별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풀 HD 해상도에서는 평균 93, 1%로 58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렌더링 120%, 훈련장 기준으로 QHD 플러스 평균 85, 1%로 74, FHD 평균 113, 1%로 95프레임으로 여기서는 제피러스 3060과 비교해서 확실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아블로2 리더렉션 매우 높은 옵션으로 액트 1 마일 기준으로 QHD 플러스 프레임 평균 76, 1%로 48프레임이었고 FHD 프레임 평균 110, 1%로 77프레임이었습니다. 게임 성능은 종합적으로 기대만큼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게임을 테스트해보면 또 게임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게임에서는 낮은 전력의 RTX 3060을 사용하는 제피러스 시리즈와 비슷한 프레임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게 혹시 아까 언급했던 메모리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메모리를 교체하면 실제 성능 향상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싶긴 하네요. 분명 차이가 날 겁니다. 게임 중 발열, 소음, 전력을 알아보면 극한 성능 모드로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옵션을 플레이하는 중에 내부 전력은 GPU 130W, CPU 30W 근처로 유지하면서 GPU 온도는 80대 초반, CPU 온도는 70도대 정도에 놀았고 그때 키보드 대개 표면 온도를 보면
키보드의 오른쪽 부분에 대부분의 열이 발생해서 이쪽은 50도대로 아주 뜨거운 온도를 찍었는데, 그 대신 왼쪽 부분, 보통 게임할 때 만지게 되는 WASD 키 주변의 온도는 40대 초반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어차피 발열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부위의 온도를 낮게 만든 건 좋은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팬 소음은 소음기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57dB 정도로 나옵니다. 게임 노트북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고 제피러스 M16이나 HP 오멘 15처럼 소음으로 유명한 노트북과 비교하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극한 성능 모드 말고 균형 성능 모드로 바꾸면 팬 소음 자체는 꽤 감소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인텔 11세대 H-시리즈 CPU를 달고 나온 노트북들은 공통적으로 배터리 타임이 짧은 편이었는데 리전 5i 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W라는 나름 큰 배터리를 달고 나왔지만 옵티머스 모드를 켜고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4시간 10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주사율을 60Hz로 낮춘다던가 하면 좀 더 나아지겠지만 여튼 썩 좋은 배터리 타임은 아니죠. 대신 PC 충전은 가능하고 애초에 이 노트북을 배터리로 사용할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AMD 버전과 인텔 버전 리전 5 프로는 거의 차이가 나는 물건이 아닙니다. 벤치마크건, 게임 성능이건, 발열이건 체감이 될 정도의 차이는 안 난다고 생각해요. 이미 AMD 버전 리전 5 프로의 리뷰는 많이 나와있죠? 거기서 말하는 장점과 단점을 거의 동일하게 공유할 겁니다. 괜찮은 성능과 쿨링, 좋은 디스플레이, 다양한 포트, 나쁘지 않은 만듦새 등이 장점이지만 무거운 무게가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고, 또 이 리뷰 모델에는 램과 좋지 않은 모델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교체가 가능한 부품이라는 건 다행이지만요. 대신 인텔 버전 리전 5i 프로는 흰색 색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흰색은 물론 장기적으로 변색 위험이 높은 색상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예쁘긴 예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AMD 리전 5 프로가 재고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흰색 게임 노트북을 가지고 싶다면 인텔 버전도 좋은 구매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고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일반적인 추천은 아무래도 AMD 리전 5 프로 쪽으로 더 쏠리게 되겠군요. 그럼 도움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